얘를 보면 옆에 바로 주택이 있거든요. 이게 건축하는데 지장이 없는 땅이에요. 얘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3회차 때부터 쭉쭉쭉 빠져가지고 8천만 원까지 빠집니다. 건축하는데 지장이 없는 땅인데 한 달이 지나면 얼마로 빠진다고요? 반값이 된다고요. 지금도 시세보다 낮은데 저 반듯한 땅이 반값이 되면 얘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당연히 내가 낙찰 받아서 유지한다라고 하더라도, 갖고 보유한다라고 하더라도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매를 시작하게 되면 내가 가진 지도로 어떤 물건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한두 개 물건부터 보여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121-09-976 인천시 광화군 부릉면 삼성리 775-25번지 물건입니다. 공매를 만나게 되면 내가 이 물건을 내가 갖고 있는 확신만 가지고는 뭘 해볼 방법이 없어요. 알려주는 곳이 없으니까. 공매에는 100% 믿을 수 있는 물건들이 제법 있다고요. 국가나 공공기관이 자기들 이름으로 파는 물건들은 괜찮다고요. 그 물건들은 만약 사고가 나면 100% 다 국가가 보상을 다 해줍니다. 국공유재산은 여러분이 오늘 듣고 오늘 바로 입찰해도 문제는 없다고요. 제가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물건이 바로 국유재산이에요. 국가가 파는 재산이라 이 물건에는 다른 권리관계나 세금이나 임차인이나 제3자의 주장이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밑에 보시면 권리 분석할 수 있는 물건의 정보란이 하나 붙어 있거든요. 이 압류재산 정보 이렇게 해서 이 메뉴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 물건에는 아예 그 란 자체가 없다고요. 국가 재산 또는 공유재산, 이런 공공기관의 재산들은 시세적으로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면 입찰해도 된다고요. 어떻게 시세만 보고 입찰하냐? 이게 땅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나 입지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쉬는 데 나가보시면 요즘에 영화 보러 좀 간다 그러더라고요. 영화관에 가면 자리 있죠, 그죠? 자리. 어느 좌석에 앉냐에 따라서 이 보는 이게 감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딱 자리를 잡는 거죠. 식당에 가도 자리가, 좋은 자리가 바깥이 보이는 자리가 있다고요.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자리에 따라서 음식 맛이 다르거나 기분이 다를 수 있다고요. 땅도 마찬가지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입지에 따라서 땅값이 달라지는 거라고요. 그 입지를 읽을 수만 있으면, 괜찮다라고 확신만 가질 수 있으면 토지 투자는 성공하는 거죠. 국유재산입니다. 임대물건 아닌 매각, 현장 입찰이 아닌 인터넷 입찰. 또 여기 보시면 종류가 9개 뜨거든요. 압류재산부터 시작해서 국유재산, 주택재산, 유입재산, 수탁담보주택, 그리고 또 다른 기관의 이용기관들이 각각 던지는 기타 일반 재산까지 다 합치면 9개의 재산 종류가 뜹니다. 그 중에 국가가 들어가거나 공짜가 들어가는 말, 국공유재산은 국가가 공무원 아파트를 팔거나 아니면 이제 사용이 더 이상 의미 없는 재산들을 파는 과정이 국공유재산 매각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공유재산 중에 100번을 입찰해서 한 번도 가격이 안 내려가는 물건이 있는 반면에 세 번째부터 가격이 내려가는 물건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고요. 안전하지만 회차를 거듭할수록 가격까지 빠져버리면 수익성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안전하지만 회차를 거듭해도 가격이 안 빠지는 물건이 있다고요. 이 가격이 안 빠지는 물건은 그다지 큰 관심을 둘 필요는 없겠죠, 그죠? 얘는 안전한 데다가 수익성까지 있습니다. 지목 자체가 전이라는 뜻입니다. 면적이 나오는데 이 면적은 지금 매각 대상으로 올라온 면적입니다. 나중에 지분 물건 이게 매각할 때는 전체 100평 중에 10평만 팔면 여기다 10평이라고 지킨다고요.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표시가 안 되죠, 그죠? 이 토지만 판단 뜻입니다. 감정평가 금액 1억 6,900만 원이고요. 입찰 기간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이제 영회차 시작했습니다. 사진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2장 정도. 775-25번지 얘를 판단 뜻입니다. 이 뒤에 거는 매각하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 도로가 2개 붙었습니다, 그죠? 양쪽으로. 얘를 이제 세 각이라고 불러요. 이 두 도로가 같이 각지게 붙었다고 이렇게. 한 면만 붙으면 세로 한 면이라고 부릅니다. 도로가 한쪽만 붙었다고. 만약 이 땅 나오면 이거 세로 한 면이라고요. 도로 한쪽밖에 안 붙었으니까. 그러면 세각으로 붙은 땅이 가격이 더 높겠죠, 그죠? 건축할 때 유리하니까. 근데 뒤에 세각 가라고 붙은 애가 있고 세각 불이라고 붙은 애가 있어요. 얘는 자동차 통행이 충분히 가능해서 건축 허가가 받는 지장이 없다. 이 불은 자동차 통행이 불편하다고요.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불편해서 건축을 하고 싶으면 별도로 관청에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도로 여건이나 이런 걸 봐서는 꽤 괜찮은 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금액 자체가 지금 시세보다 약간 낮게 평가된 금액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감정가의 함정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최저 입찰가에서 예정 금액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입찰을 붙이는 예정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이 입찰 금액 그 이상으로 입찰했으면 좋겠다라고 이 금액을 주는 건데, 공매라는 것은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세금 문제를 해결하거나 국가재산을 매각해서 다시 국가에 유입하는 과정입니다. 옛날처럼 매우 저렴하게 매각해서 누구 특정 한 사람에게 이익을 주거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서 일단 감정을 맡기는 겁니다. 이 감정 자체도 사람이 하는 거라 완벽하지는 않다고요. 그래서 이 금액을 예정 금액으로 시작하는데, 이 감정가가 시세와 같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왜? 얘가 한번 감정을 받고 공매장에 나올 때까지는 경매와는 다르지만 조금 덜 걸리지만 최소 3개월, 길게 6개월 걸린다고요. 3개월 전에 감정가가 이 금액이라서 그 사이에 시세가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가는 우리가 가격을 판단하는 제일 정확한 객관적인 기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이 감정가는 1년 이상 지난 애들도 있습니다. 공매는 특히 5년 이상 지난 애들도 있습니다. 5년 정도 지난 감정가로 공매가 진행되면 그 사이에 시세는 많이 올랐겠죠, 그죠? 6개월, 1년만 지나도 시세는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실제 요건 3개월, 6개월 전 감정가라면 얼추 그만큼의 가격이 시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입찰하기 전에 최종 결정을 보는 게 맞는 거죠. 국공유재산 같으면 얘가 전부 다거든요. 이것만 갖고 분석해서 입찰해야 됩니다. 1억 6천짜리 땅을 살지 말지 결판을 봐야 된다고요. 중개사도 없고 물건을 분석해주는 회사도 없습니다. 오직 이것만 보고 입찰을 결판을 봐야 됩니다. 지금 쭉 내려서 보시면 묵전 상태. 지금 올해는 경작을 안 했다고요. 묵혀놓은 상태라고요. 낙찰일로부터 5영일 이내에 잔금 납입 필수. 5일 내내 잔금 다 내라고요. 다른 기본적인 요건은 없습니다. 이게 명도 같은 것도 필요 없죠. 비어 있으니까. 지금 감정평가일은 2023년 5월 2일입니다. 제법 빨리 올라온 편입니다. 그죠? 2달 전 가격이니까 그랬더니만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입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인데 얘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3회차 때부터 쭉쭉쭉 빠져가지고 8천만 원까지 빠집니다. 이게 강화도 지금 이 정도 땅이면 200평이 넘으면 전원주택이나 이게 건축하기 딱 좋은 규모인데다가 땅을 볼 때는 그냥 길만 2개 보면 된다고요. 사람 다니는 길이랑 물길이랑. 흔히 말하는 국어나 이게 오수가 나갈 수 있는 길만 제대로 만들어지면 건축은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거든요. 그냥 그것도 난 머리 생각이 복잡하고 난 생각 깊이 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면 그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건축물이 존재한다면 그 땅은 개발이 가능한 겁니다. 무조건 개발이 가능합니다. 예를 보면 옆에 바로 주택이 있거든요. 이게 건축하는데 지장이 없는 땅이에요. 건축하는데 지장이 없는 땅인데 한 달이 지나면 얼마로 빠진다고요? 반값이 된다고요. 지금도 시세보다 낮은데 저 반듯한 땅이 반값이 되면 얘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당연히 내가 낙찰받아서 유지한다라고 하더라도, 갖고 보유한다라고 하더라도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 땅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빈 땅과 집이 올라가 있는 땅 하면 빈 땅이 오히려 권리관계가 덜 복잡하겠죠. 이걸 사고 팔거나 낙찰받을 때는 빈 땅이 더 쉽다고요. 근데 빈 땅에는 우리가 해본 경험이 부족하고 뭘 봐야 될지 모르니까 땅이 그냥 막연하게 어려워 보이고, 땅이 막연히 오랜 시간 동안 내 돈이 거기에 들어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오는 것 뿐이라고요. 땅은 짧으면 한 달, 길면 1년 사이에 다 돈이 돼서 돌아옵니다. 아파트는 많이 해봤잖아요. 내가 사러도 받고 팔아도 받고 전월세를 들어가고 나와 봤으니까 그 경험 때문에 쉬워 보이는 거죠. 아파트 같으면 지금 그 임대차 3법이 안 바뀌는 한 내가 낙찰을 받으면 최소 짧으면 1년, 길면 2년, 더 길면 4년 동안 임차인의 문제를 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 어차피 대항력이 있으면 낙찰 받은 사람에게도 대항력이 있는 거니까 아파트는 오히려 시간이 또 오래 걸릴 수 있다고요. 얘를 다시 내가 투자했던 돈을 다시 건져서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는. 그래서 아파트도 함께 해야 되겠지만 토지 투자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게 아마 2023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드를 2배로 만드는 데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토지 투자를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어떤 투자를 시작하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안전성이 제일이라고요. 근데 경매 투자하면서 이거 확실히 안전합니다라고 장담해서 던질 수 있는 물건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그 경매 정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면책 규정이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되 모든 투자의 결과는 투자자 책임입니다. 본인들은 책임 안 진다고요. 근데 이 물건에는 그런 말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캠코의 부산 물건들은 밑에 보시면 모든 권리 분석은 캠코가 다 마쳤고 이 물건에는 아무런 권리관계가 복잡한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투자해라 라고 캠코가 밑에 붙여놨습니다. 글을 경매하고 반대라고요. 국공유재산은
여러분 안심하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습득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투자해도 됩니다. 근데 이걸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해를 안 하거든요. 차라리 이거 하느니 기회만은 경매하는 게 낫지. 기회는 당연히 경매가 훨씬 많죠. 근데 이 실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공매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공경매 정보 가득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